해강 취한기 기약. 기약은 조선 후기 실학자 중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해강 취한기가 55세 때인 1857년에 쓴 두 권으로 된 저술이다. 그가 33세 때인 1836년에 최초의 철학서인 신기통과 추측록을 쓰기 시작한 후 우주책과 명남루 수록을 거쳐 그의 철학저술서로 쓴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기약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철학적 입장과 견해를 종합 완성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약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저서이다. 1. 기약은 어떤 책인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각 문단은 아무런 소제목 없이 기술되고 있다. 권 1에서는 기약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 동기, 효과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학문을 중고지학으로 단정짓고 비판한다. 해강의 학문관이 부각되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이기관, 천관, 천인관, 인간관, 운하관, 변통관, 세계관 등등이 제시되고 있다. 권 2에서는 권 1에서 거론된 견해들을 압축 집약시켜 기약의 구체적이고 본질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권 1에서 기약 전체 구조를 해명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용어들이 소개되고 아울러 이들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다면 권 2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심오한 논의가 전개됨으로써 기약이라는 새로운 사유체계가 골격을 뚜렷이하고 있다. 권 1, 권 2에서 다같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중요 용어들을 살펴본다면 기운화, 기화, 대기운화, 임기운화, 신기운화, 천인운화, 활동운화, 통민운화, 방금운화, 인도천도 등등이다. 사실 이들 용어 중 대부분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해강철학의 독창성을 볼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만 한다면 그의 철학체계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자. 해강이 살았던 19세기의 조선조 사회는 거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질서의 모순과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해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이에 부당하게 억압당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전국의 도처에서 밀란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혼란을 틈타 서구 열강이 그들의 종교인 천주교와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을 앞세워 세력을 확장해왔다. 이처럼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비상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음에도 당시의 집권층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이런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많은 우려와 고뇌를 했던 해강은 나름대로 이 위기를 수습할 획기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가 당대 조선사회에서 서구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가장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이것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의 마련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서구 과학 문명의 정신적 기반인 천주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당시의 한계 상황에 이른 구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해강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학문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구질서의 이념적 토대인 주자학적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체계의 제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강은 동양 정신의 정수인 유교를 토대로 하여 서양의 과학을 수용할 수 있는 학문체계를 마련해야 했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오랜 탐색 끝에 드디어 이 기약을 저술함으로써
그의 의지를 구체화한다. 기약은 19세기에 조선조 사회가 봉착한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질서를 점진적으로 신질서로 대체함으로써 급속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세계의 개방화, 과학과 추세에 맞추어 조선조 사회를 연통시키려는 깊은 고뇌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그 시대에만 유의미한 한시적 사상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철학서로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애강은 그의 철학의 뿌리를 유교의 현실 중시, 실용 실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두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유학적 심학, 이학, 기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유체계를 제시한다. 사실 유학자로서 이런 시도를 한 이들은 많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이 유교 경전에 대해 새롭고 독자적 주석을 가하는 일이다. 백호 윤휴, 서계 박세당, 다산 정약용 같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강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가 이러한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점은 두드러진다. 이것은 그가 유교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어 유교 경전의 테두리에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이미 동양과는 다른 경험이 축적되고 가치관이 통용되는 사회인 서양에 대한 지식이 그 밑바탕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강은 본저술의 도처에서 그동안 서양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을 언급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들을 그의 새로운 경학관을 정립하는 데 반영시키고 있다. 그의 기학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과 의미를 갖는 운화라고 하는 용어는 지구 공정과 자전에 대한 그의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운화란 일반적으로 운전 변화 내지 운동 변화의 의미이다. 애강은 서양 과학에 의거하여 규명된 지식을 독창적인 경학관 정립에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동양의 유학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적 지식을 수용하여 이 둘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동서양 학문의 가귀자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 기학은 어떤 학문인가? 기학은 예강이 정립 제시한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학문 체계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학이 어떤 학문인지 밝히기 위해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해 본다. 1. 그의 학문과는 무엇인가? 그가 비판하는 기존 학문은 어떤 것이고 이들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가? 기학은 어떤 성격, 특징, 방법, 목적으로 된 학문체계인가? 그가 제시하는 기학에 속하는 학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강의 학문관. 해강은 이미 깨우쳐 얻은 것으로서 가르침을 받아서 업을 전하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라고 학을 정의하고 예로부터 무수한 학이 있어 왔으나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민생의 보탬이 되는 것, 민사의 해가 되는 것, 민도의 무해 무익한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민생의 보탬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으로서 그가 제시하는 기학이 여기 속하며 이러한 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허를 버리고 실을 취하는 것이다. 예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천하의 학문의 시비와 우열을 가리는 기준을 천하 민생이 실제로 쓰는 바와 천하의 정치가 근거로 삼는 바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우는 실학에 대해서도 그 학문이 형체가 있어서 잡아서 물건에 조처할 수 있고 증험할 수 있으면 이것이 실학이며 이것은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고 어긋나려 해도 어긋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실학이란 유형, 추측, 증험, 경험, 유용 등의 용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학문이다. 특히 유형을 미루어 유형을 헤아리는 참된 유형지학이 곧 실학이라고 본다. 그가 주장하는
기약이야말로 이러한 실학의 전형이다. 그가 비판하는 기존 학문과 그것의 한계. 예강이 비판, 극복과 거주하는 기존의 학문은 동서를 망라하고 그의 관심의 폭이 넓고 박식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고지학, 단학, 의학, 이학, 심학, 방술학, 외도학, 서양학, 천방학, 선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예강은 주리의 학문, 성리학은 물론이고 기존의 기학조차도 그 한계를 지적하여 그가 내세우는 기학과 다름을 분명히 한다.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학문은 크게 보면 모두 중고지학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근세에 와서 밝혀진 기학과는 차이가 있다. 중고지학은 흔히 무형지리와 무형지신을 근본으로 삼아 이것을 심원하고 고매한 것으로 여기고 유형지물과 유증지사를 천박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겼다. 라고 중고지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다시 해강은 중고지학을 랑유학과 최마학으로 나누고 전자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해무익한 학으로 후자를 해롭기만 하고 보탬이 없는 해로운 학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을 간복케 하는 기학과 대비시키고 있다. 예강은 또 이 중고지학을 외도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가져온 피해로서 비루하고 사악한 풍속이 백성의 마음을 혼탁하게 변화시키고 민족을 어지럽혀 타고난 착한 마음을 사라져 없어지도록 해왔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학문이 중고지학인가? 아니면 근세의 학문인 기학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기준, 둘째, 운화지기 내지 기화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 셋째, 증험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기준의 셋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용성도 중요한 기준이긴 하나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유용성은 자연히 확보된다고 하겠다. 예강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노, 불과, 심학, 이학, 방술학, 외도학은 물론이고 서양학과 천방교, 이슬람교, 선술 등을 비판한다. 나아가 주리지학과 기존의 기학 내지 기설조차도 이 기준에 의거해 비판한다. 이외에도 해강이 비판하고 있는 학문으로는 단학과 기존의 의학, 외도학, 이단설, 부영, 귀신설, 화복, 이해의 설 등이 있고 나아가 방술이나 잡학의 피해를 지적하기도 한다. 기학의 학문 체계의 규명. 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하여 예강은 이 기학은 무형지신에 견주어 살피면 유형지신이며 이것은 무형지리에 비교하면 유형지리이다. 라고 하여 그가 비판하는 중고지학의 특징인 무형지 신리와는 다른 유형지 신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본다. 해강은 또 운화 유형지기는 천인이 일치하니 심중에 운화지기로서 천지 운화지기를 본받아서 선우를 배포하고 간격을 조절하고 다스려서 심중에서 그 형체를 드러내어 유형지물에 베푸는 것이 천하의 정학이다라고 하여 기학이 운화 유형지기를 규명하는 것을 겨냥하는 학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운화 유형지기란 달리 운화, 운화지기, 기화로도 표현되는 바 이것들의 전체에 통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흔히 기학은 천인 활동 운화 지기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요. 활동 운화를 그것의 종지로, 통민 운화를 그것의 구추로, 천인 운화를 그것의 근기와 표준으로 삼는 학문이다. 예강은 왜 기화를 밝히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살아가는 도리와 정교, 그리고 학술의 무궁한 실효가 모두 이 기화에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용실사의 추구와 민생의 안정에 두고 있는 해강으로서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기와의 규명이 일차적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기와를 규명하는 효과로는 남과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것,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기운화 가운데로 귀일케 하여 대동을 이루는 것도 될 수 있다. 어쨌건 기와 규명의 노력은 종국적으로 천인운화의 대략을 통달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학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기와를 규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대기와 사람의 신심지기는 상통한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신심지기에 내재한 추측지리에 의거 천지운화지기의 유행지리 추측하고 시험 비교 변통 증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천인기와를 정확히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강은 기학과 동의어로서 천인지학, 인천지교, 전하기와지학문, 천정지학문, 통달지정교, 천인달학, 천인운화지기학, 일동제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강은 이러한 기학을 정립하여 공부하는 효과에 대해 오직 이 기학만이 천인기를 항상 지도하고 가르쳐 깨우칠 수 있고 일용 사물을 강마 익숙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리를 탐구 이해하고 사물을 접촉함에 방도가 있고 상황을 따라 조처하고 운행을 기다리며 마땅함이 있게 되니 이를 다른 학문과 비교해 보면 이른 반만 하더라도 그 효과는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기학에 속하는 학문들. 해강은 중고지학과 마찬가지로 기학도 이것을 여러 형태의 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이들 학문 중에 순수한 철학에 속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기학이 이 전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여기에는 정학과 경학, 역수학과 기계학, 공장기계지학, 경물학, 전체학과 형률학, 역학, 물류, 기용학 등이 포함된다. 정학과 경학은 인도지강을 정치에서 실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조처하는 것, 인도를 이루는 것을 공공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운화지기를 가지고 인심에 가지런하지 못한 길을 이끌어 통솔하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천지운화지기를 천으로 인식하고 인심지기를 이천에 승순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학경학의 본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역수학과 기계학이란 운과 지기를 인식하고 증험하는 학문인 바 기계가 아니면 이 길을 간수할 수 없고 역수가 아니면 이 길을 나누어 살펴볼 수 없다고 본다. 그 외 경물학은 온갖 종류의 산물이 왜 각기 다른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의 최종 목표는 기화의 유형지리에 통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물을 사용하여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학은 어떤 내용인가? 해강의 대표적 철학 저술인 기학 속에 드러나는 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의 대략적 골격은 본체론, 인식론, 실현론, 실천론으로 정리된다. 해강의 기관, 천관, 천인관을 포함. 해강은 기로서 존재를 해명고자 하는 기이론론자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우는 기는 그 이전에 제시된 기에 관한 어떤 견해와도 다르다. 따라서 그의 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강은 천일일치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천인합일과 다르다. 왜냐하면 해강의 천인과는 성리학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해강은 천인,
만물을 모두 기로서 설명한다. 1. 기관. 기의 본성은 활동, 운화하는 존재이다. 기에는 운화지기와 형질지기가 있는데 형질지기는 운화지기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윤전하여 만물을 생성함은 천지지기에 하는 바요. 가르치고 배우고 인도하고 통솔함은 인심지기에 하는 바다. 모든 기는 유형이다. 기의 조리가 리니. 조리는 기와 서로 직한다. 이는 항상 기 가운데 있으면서 기운을 따라 나아가니 이것을 천기유행지리라 일컫는다. 천관, 천은 천지운화지기를 의미한다. 운화지기는 곧 유형지신이요 유형질이다. 천도, 천리, 천칙이란 결국 기화를 의미한다. 천은 기의 대체요. 기는 천에 가득 찬 형질이다. 동괄적으로 말하면 천즉기요 기즉 천이다. 천인관. 심기는 본래 운화지물로 대기가 운화하는 중에 나뉘어진 것이니 그 기미가 서로 감응하는 것이 마치 자식과 어머니 관계와 같다. 남과 나는 비록 나뉘었으나 자연이 같은 바가 있으니 천인 운화지기가 그것이다. 운화 유형지기는 천인이 일치한다. 예강의 운화로관. 운화의 의미. 예강은 모든 존재를 기로 파악하고 이 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 운화지기와 형질지기가 그것이다. 전자를 달리 전지지기, 대기 내지 천이라 부르고 후자를 인물지기라고 한다. 모든 기는 운화한다. 따라서 모든 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 운화를 천도, 천축, 천리, 천의라 부른다. 운화는 모든 기가 각각 드러내고 있는 운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돼 이것은 일정한 순환 원리 내지 운행 법칙인 물리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물리는 다양하긴 해도 모든 천지 인물은 다같이 이 물리의 영향을 받는다. 운화하는 기는 크게 천지운화지기와 인물지기로 나뉘어진다. 이때 인물이라는 형질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 천지운화지기라는 의미이고 천지운화지기란 보편성 자체이다. 천지운화지기는 그것의 내재적 속성, 조리 법칙인 유행지리에 의거하여 인물지기의 유행지리를 배포한다. 이것은 모두 물리로서 인물지기는 이 물리에 의거하여 일정하게 운화한다. 그러므로 물리는 천지인물에 두루 상통하며 종국적으로는 천지운화지기의 유행지리에로 수렴된다. 따라서 인물지기는 천지운화지기에 종속된다. 인물지기는 다시 인신운화지기와 만물지기로 나뉘어진다. 기가 행하는 운화는 그 명칭이 다양하다. 천지운화지기의 운화는 대기 운화라고 하고 인물지기의 경우는 인물기지운화라고 한다. 인물기지운화는 다시 인기운화와 물기화, 물류지기화로 나뉘어진다. 운화하는 존재를 기라고 부르고 운화의 조리 법칙을 리라고 하며 운화의 신묘한 능력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운화에 수반되는 개념으로서 유형이며 추측 증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운화의 구조. 해강은 모든 기의 본성을 활동운화라고 본다. 그리고 이 성을 다시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천지운화지기의 본성을 말하고 우자는 인물지기의 본성을 말한다. 이 둘의 구조는 다같이 형질 플러스 활동운화, 본연지성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의 차이는 형질에서 기인한다. 특히 인물학의 경우 본연의 성인 활동운화가
형질의 제약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본연성의 회복을 위해 기질 변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만물의 경우는 타고난 형질의 편벽성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인간은 자기의 후득적인 노력에 의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 역시 인간이 지닌 형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물의 경우 각각의 대기에서 배포하여 분부받은 유행질이 물리에 의거 운화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대기에서 배포된 일정한 유행질이 뿐 아니라 이러한 유행질을 추측할 수 있는 추측질을 갖게 된다. 천지지성으로서의 대기의 활동 변화는 무한한功能을 갖는 바,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대기의 무궁한 쓰임에 빠짐없이 두루 미쳐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묻 별들의 느리고 빠른 움직임을 총괄하되 방해받거나 가로막히지 않는다. 인물의 시종과 인륜 도덕이 행하여지는 조짐을 모두 갖추고 있다. 만물은 이 활동 운화에 의해 생장하고 수장된다. 대기 활동 운화의 공능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기의 활동 운화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받들어 실행해야 할 바가 되어 왔다. 아직 명백하게 드러내어 말한 자가 없었더라도 크게는 치국, 평천하와 작게는 제가 수신해서 산농공상의 직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활동 운화는 그대로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간의 형질 속에 들어와 기질지성을 이루고 있는 바, 인간의 경우 활동 운화는 다음에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활동, 존양, 추측, 건순, 일신, 지각, 기념, 추측하고 추측한 것을 간직하는 기능, 운화, 도량, 주시, 변통, 융화, 포용, 변통, 실현 내지 실행하는 기능. 이것은 신기통에서 나왔던 신기가 갖는 명지와 역행의 기능과 상통한다. 활동 운화하는 주체는 바로 신기이기 때문이다. 대기 활동 운화는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인 승순의 대상이다. 이러한 승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기지 활동 운화가 활동 운화 본연의 이대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기질 변화가 요청된다. 이 기질 변화의 방법이 무엇일까? 인기 운화에는 크게 일신 운화와 통민 운화가 있다. 일신 운화는 수신의 원리로서 인문과학의 관심 대상이라면 통민 운화는 치국의 원리로서 사회과학의 관심 대상이다. 그런데 이 일신 운화는 통민 운화를 기준으로 삼고 통민 운화는 대기 운화를 승순해야만 통민 운화하여 이빈 또 행정교 할 수 있다. 이 통민 운화에는 다시 인사 운화, 기용 운화, 재용 운화, 정교 운화 등이 있다. 유술은 곧 통민 운화의 도이다. 여기에는 각종 윤리도덕, 정치교육, 언어, 문자, 예율, 풍속 등 모든 인사의 세목이 다 포함된다. 즉 인민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 전반에 걸쳐 이 통민운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통민운하는 정교의 요체이다. 대기운하는 천지자연의 원리로서 자연과학의 탐구 대상이다. 따라서 해강에게 있어 자연과학적인 치국의 원리는 인문과학적인 수신의 원리의 기준이 되고 또 자연과학적인 천지자연의 원리를 승순하되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기운하와 총민운하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총민운하의 궁극 목표는 이빈도행 정교하여 일동의 대동사회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대동사회란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되 그 사회의 원리가 천지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천지자연의 원리를 알아서 이에 의거하여 통민운하해야 한다. 여기서 천인운하의 획득이 요청된다. 천인운하라고 하는 것은 천기운하에 어긋나지 않는 인기운하이다. 즉 천인이 일치된 운하이다. 이런 천인운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추측지리에 의거 대기운하에 의해 천지지물에 각각 배포된 일정한 유행지리 물리를 추측하여야 한다. 이 물리는 천지인물에 다같이 통용되는 순환 원리로서 천지인물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천인운하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획득하게 되면 점차 기질이 변화되어 본연의 활동운하가 드러남으로써 추측하여 이것을 간직하는 기능과 주선 변동하는 두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 대기활동운하의 승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더 추측 능력이 고양되어 수월하게 천인운하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운하의 승순도 용이해진다. 때로는 경험이 없어도 이왕 얻어진 천인운하를 변동하여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얻어져서 간직되는 천인운하의 양에 따라 나의 덕량도 커지게 된다. 이에 천인운하에 있어 불사이득, 불근이 중에 단계를 거쳐 천인운하의 대략을 통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질통이운하 제하여 천인운하에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기가 활동운하하는 본성의 전체 대용에 추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기하적 성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연의 활동운하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 언제나 대기 활동운하에 승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정치와 교육의 소임을 맡으면 천인운하 지준적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통민운하를 시행함으로써 일동의 대동사회를 실현시킨다. 이상에서 해강의 실질변화관, 인식이론, 천인일치관 등이 3대 운하를 중심으로 해명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간과 자연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서만 대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행하는 3대 운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운하의 구조가 드러나게 된다. 해강의 성리학, 비판 입장 해강이 기하학이라는 학문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고지학을 비판하고 이것을 극복하려 한다. 이 중고지학에는 무수히 많은 학문이 포함되나 심학, 이학으로 불려지는 성리학이 가장 큰 것이다. 해강도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원시유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거론되는 문제가 기하학에서도 주요 테마로 다루어진다. 예컨대 변화 기질의 문제, 수재치평의 문제, 천인합일의 문제, 대동사회의 현실의 실현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나 해결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성리학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언뜻 보면 기하학도 성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신, 활동, 운화, 만선, 구비, 지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강은 운화기 자체에는 12선악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인기운화가 대기운화에 승순하면 선인 것이고 어긋나면 악인 것이다. 여기서 선악은 생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득적 경험의 소전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활동운화를 그 본성으로 지니고 있더라도 이것이 곧 선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대기활동운화를 승순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다. 변화 기질의 방법도 기하학은 성리학과 다르다. 성리학에서는 대체로 성경의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하학에서는 기질이 변벽되면 그에 따라 운화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보고 본연의 활동 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사전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천인 운화에 의거해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하학은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기하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는 유교의 현실 중시와 실용 실사 정신의 바탕 위에 해강 자신이 섭취한 서구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지식이 합쳐져 정립되었다. 해강은 서구 과학 기술 문명이 유입되는 시기에 살면서 이것의 우월성에 충격을 받고 이런 과학 기술 문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고 이 시대의 전개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욕구가 구체화한 것이 기하학이다. 먼저 기질 변화설과 함께 제기되는 그의 인식론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독특한 것이다. 이것은 본구, 선천지, 양지, 양능을 인정하지 않되 천인 운화의 통달과 대기 활동 운화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경험적 추측에 의거하여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연의 활동 운화 지성이 갖는 이대 기능을 발현시키면 궁극적인 일기 운화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 천과 인기는 다 같은 활동 운화를 그 본성으로 하고 있는 존재임이 전제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학관을 살펴보자. 기하학은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학문체계이다. 기하학은 유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해강은 유학의 요체를 성리학의 수기 중심의 인문과학이 아닌 치인 중심의 사회과학으로 본다. 따라서 일신 운화, 수신 원리보다 통민 운화, 치국의 원리가 강조된다. 이러한 통민 운화에 의거 일통의 대동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통민 운화가 대기 운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인문, 사회과학, 특히 유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을 과학화, 수학화하려는 해강의 시도이다. 즉 기하학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유학을 과학과 수학화시킨 학문인 것이다. 이제 기하학에서의 윤리관을 보자. 해강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신의 원리와 사회에 적용되는 치국의 원리가 천지자연의 원리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되 물리가 윤리나 사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특히 존재와 당위를 일치시하면서 당위를 절대시하던 성리학적 사고로부터 윤리를 무시하지는 않되 윤리의 성립 기반 근거를 존재에 종속시키는 기하학적 사고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런 견해는 물리와 윤리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려는 서양적인 이원론과 성리학적 사고의 중간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겠다. 만일 이런 시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성세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놓인 인문사회과학의 진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특히 윤리 부재의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실의 탐구가 올바른 윤리관, 도덕관 정립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겠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강은 종전의 금욕주의적 윤리관에서 탈피하여
정당한 욕구의 충족을 긍정한다. 정당한 애욕은 천인 운화의 획득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욕 추구를 일단 긍정함으로써 개국 통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종전의 산업공상의 서열적 직업의식도 평등한 직업의식으로 바뀐다. 기하에서 제기된 진리관에 의하면 진리란 선과 이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의 추측으로 얻어진 천인운하에 의해 수립된 천인운하 지준적이야말로 선불선, 득실, 시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이것 역시 객관적인 물리에 의거하여 선악과 이해를 판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윤리와 실용의 근거를 물리에 종속시킨 것이고, 이에 의거하여 선악과 이해의 문제를 종전의 주관적 관념적 차원에서 객관적 경험적 차원으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해강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대동 이상의 현실을 궁극적으로 겨냥하되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화 사상가들의 보국강병적 국가관과 성리학자들의 평천화적인 세계관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조화시키는 데서 발견된다. 해강은 국가 지상주의적인 쇼비니즘과 추상적인 사회동포주의를 갖는 위험성과 한계를 자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해강은 기하이라는 저술을 통해 전통적인 농본사회, 폐쇄사회에서 형성된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앞으로 도래할 할 새로운 사회, 과학과 기술이 중시되는 개방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하이 갖는 한계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발견에 있어 추측과 증언을 강조하는 해강이 기하에서 아직 검증과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하의 최대 과제는 물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라고 본다. 물리는 기하의 성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천지 인물의 일정한 순환 법칙 이상의 그 무엇임에 틀림없다. 대기 활동 운화의 무한한 공능을 보더라도 그러려니와 특히 일기 운화는 우주 운화지기, 인민 운화지기 및 기용 운화지기의 본체인데 이 중 우주 운화지기는 역수에 활용되고 인민 운화지기는 정치에 정교에 활용되며 기용 운화지기는 자술, 도구, 제작 및 민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일기 운화지기, 물리의 정체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물리가 천지자연의 운행 원리이면서 반드시 경험적 노력이 아니더라도 불사이득, 불근이중할 수 있다는 데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사용되는 물리와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 해강이 본 자연과학은 인문사회과학의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하학적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자연과학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자연과학의 원리인 물리의 정체를 규명해야 한다.